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프의 리빙 레전드이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선수 개인으로서 그리고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 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의 개인 활약과 토트넘 하스프의 팀 성적이 동시에 엄청난 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 경기에서 골까지 넣은 리버풀의 유명 현지 매체인 에코에서는 과거 위르겐 클롭 감독이 실제로 영입을 노렸었고 영입에 실패한 것이 인생 최대 실수라고까지 표현했던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 왔어도 굉장히 잘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한국 축구의 역사에 남을 만한 토트넘 하스포로의 이적을 결정 지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썼고, 현재까지 토트넘 하스포에서 8년 동안 통산 380경기 출전, 151골, 80도움을 기록, 아시아인으로서 유일하게 토트넘 하스퍼 역사상 최다 득점 탑10에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0골을 달성.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로서는 최고의 타이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이 타이틀로 인해 더 이상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절하라든지 실력에 대한 의심은 절대 할 수 없는 업적을 세웠고, 정말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라는 말에 반박할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로 아쉽다는 부분 중 하나가 팀으로서의 커리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왜 빅클럽으로의 이적설이 연관이 되지 않느냐가 손흥민 선수를 평가 절하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독일 시절부터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골을 허용해온 위르겐 클롭 감독은 리버풀에서 손흥민 선수를 실제 영입하려 했었다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을 흥분시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리버풀 소식지 에코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있었던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 이적설을 조명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 왔어도 매우 잘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리버풀은 토요일 오후 새로운 모습의 토트넘 하스퍼 팀을 두려워할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랜만에 해리 케인이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니다. 해리 케인은 올여름 스퍼스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했고, 놀랍게도 많은 이들에게 엔제 포스테구글러 감독의 선수들은 더 나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 케인은 레즈를 상대로 통산 17경기에 출전해 10골을 넣었고 단 한 경기만 이겼을 뿐 양팀이 맞붙을 때는 항상 위험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위험한 선수는 아니었으며, 리버풀은 해리 케인의 오랜 단짝인 활기를 되찾은 손흥민에 대해 그만큼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멋진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리버풀과 클럽은 아직도 스퍼스의 이 한국인 공격수를 보는 것에 질릴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리버풀을 상대로 지난 8번의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전에서 5골을 넣었고, 독일의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5번의 선발 출전에서 5골을 넣었다.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시절에는 그가 분데스리가에서 클럽을 상대로 선발 출전할 때마다 무패를 유지했지만 레즈와의 만남 이후로는 이야기가 다르다. 리버풀과의 15차례 맞대결에서 손흥민이 득점한 2017년 10월 스퍼스의 악명 높은 4대1 승리만이 그가 클롭 감독의 레즈를 상대로 승리한 유일한 순간으로 남아있다. 물론 그러한 흐름에는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의 토트넘 패배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르겐 클롭을 상대로 한 모든 경기에서 16번의 선발 출전에서 10골의 기록은 이 한국 선수가 일요일 안필드에서 그러한 득점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리버풀의 유럽 진출 희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사람임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 독일 감독이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손흥민의 득점을 멈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클롭 감독은 지난 시즌 스퍼스를 상대하기 전 기자들에게 난 토트넘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유럽에서 최고의 역습팀이었다. 상대가 공을 빼앗겼을 때 그들은 해리 케인을 찾고, 그 다음에는 손흥민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놓이는 순간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것을 적절하게 방어할 방법에 대한 실마리는 없으며 최선의 방법은 볼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르겐 클롭 감독이 그의 경력에서 손흥민을 더 일찍 영입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는가? 그는 2021년 11월 한국 매체 KBS 뉴스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후회했다. 뛰어난 선수다. 그는 환상적이고 한국 축구의 상징이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손흥민에 대한 클롭의 감탄으로 인해 리버풀은 수년에 걸쳐 때때로 그의 활약과 링크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31살이 된 그 배는 떠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르겐 클롭 감독이 손흥민과 계약하지 않은 것을 그의 가장 큰 실수로 하나로 여길지 몰라도 리버풀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이제는 해체된 리버풀의 유명한 공격 트리오 피르미누, 마네, 그리고 살라와 동갑이다. 세 사람 모두 클롭 감독 하에서 레즈가 잉글랜드, 유럽, 그리고 세계의 챔피언이 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주요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좀 더 욕심을 내서 당시 공고했던 그들의 최전방을 보완해줄 손흥민의 재능을 보유했더라면 리버풀이 또 다른 무엇을 우승했을지 궁금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결국 그는 확실히 클롭 감독의 요구에 맞는 선수이다 라면서 리버풀의 유명한 지역지 에코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던 지난 과거에 대한 스토리를 돌아봤고,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했어도 클롭 감독 스타일에 잘 맞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가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최근 센터 포워드로서
수비진 사이 애매한 공간을 찾아가는 능력과 피니시 능력을 생각해봤을 때는 리버풀에서 윙포워드로 뛰든 센터 포워드로 뛰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더더군다나 손흥민 선수는 위르겐 클롭 감독 상대로만 11골을 장렬시키면서 악몽을 선사한 선수이기 때문에 클롭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이 당연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는 에코에서도 표현했듯이 리버풀에게 손흥민 선수는 떠난 배이고 더 젊은 선수들로 공격진을 구성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남은 커리어 기간 동안 리버풀을 상대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